10억 유산 받은 며느리, 시어머니 장례식 다음날 한 행동. 프롤로그. 통장을 펼치는 손이 떨립니다. 숫자를 확인합니다. 10억. 정확히 10억 3천만 원입니다. 며느리 순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은행 창구 직원이 말합니다. 고인께서 3년 전에 만드신 통장입니다. 명의는 며느리분 앞으로 되어 있고요. 인출 가능일은 고인 사망일 다음 날입니다. 순이는 통장을 내려다봅니다. 시어머니 필체가 보입니다. 순이에게 단 3글자입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떠오릅니다. 시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재산 다 어디 갔어? 은행 다 뒤져봐.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시동생 아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수상해요. 병원비만 3천 쓴 게 말이 돼요. 순이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25에 시집 와서 20년.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없이 참는 며느리. 시어머니만이 알았습니다. 순이의 진짜 마음을. 그리고 오늘. 장례식 다음 날. 순이는 이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어머님. 순이는 통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10억이 가져올 폭풍을, 시댁 식구들의 변화를, 그리고 순이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 1막을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기를 부탁드립니다. 1막 25세댁의 시작.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순이는 25이었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상철. 32살 은행원이었습니다. 첫인상은 괜찮았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이도 웃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복순. 65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3남매를 키웠습니다. 큰딸 미숙 35, 둘째 아들 상철 32, 막내 아들 상민 29, 3남매를 모두 대학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다 키웠지. 첫 만남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가 작네. 얼굴은 그냥 그렇고.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가늘어.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뭐 상철이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지. 옆에서 시누이 미숙이 웃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순해 보이잖아요. 순하기만 하면 뭐해. 일을 잘해야지.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그날부터 알았습니다. 시댁살이가 만만치 않겠구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은 따로 얻지 못했습니다. 시댁 2층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1층에 살았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살아라. 돈 모아서 나중에 나가고.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쑥 방문을 열었습니다. 상철아,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
엄마 노크 좀. 뭐, 내 집인데 노크를 왜 해? 순이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7시요, 엄마. 그래, 알았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문을 닫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조금만 참아. 곧 나갈 테니까. 하지만 조금은 20년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이야, 일어났어? 순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어머님. 빨리 내려와 아침 준비해야지. 지금 가겠습니다. 순이는 허겁지겁 옷을 입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던져줬습니다. 밥은 9시에 하면 돼. 김치찌개 끓이고. 된장은 저기 있어. 반찬은 냉장고에.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정신없이 따라갔습니다. 네. 첫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을 봤습니다. 짜게가 싱겁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간 좀 맞춰. 네, 어머님. 상철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시누이 미숙이 친정에 왔습니다. 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우리 딸.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이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얼굴이었습니다. 순이야, 미숙이 방 청소해놔. 네, 어머님. 순이는 2층 방을 청소했습니다. 이불도 새로 펴고 창문도 닦았습니다. 미숙이 올라왔습니다. 어머, 깨끗하네. 편히 쓰세요, 언니. 언니 소리 듣기 좀 그런데. 미숙이 웃었습니다. 그냥 형님이라고 불러. 아, 네, 형님. 그래, 그게 낫지. 미숙은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상철, 순이, 미숙 딸. 그리고 막내 상민도 왔습니다. 형수님, 반찬 좀 더 주세요. 상민이 말했습니다. 네. 순이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형수님은 요리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맞아, 순이 요리 솜씨 괜찮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대신 청소는 좀 더 꼼꼼히 해. 어제 먼지 있더라. 칭찬 뒤에는 늘 지적이 따라왔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더 잘하겠습니다. 식사 후였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순이 몫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미숙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순이 괜찮네요. 그래. 아직은 모르지. 며느리는 3년은 봐야 해. 순이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년을. 하지만 참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응? 뭔데? 임신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잘했어, 잘했어.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순이를 안아줬습니다.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려나. 하지만 임신 기간은 더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그래도 밥은 해야 했습니다. 순이야, 아침 안 돼. 죄송해요. 지금 하고 있어요. 토하고 나와서 밥을 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순이 혼자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놀면 안 되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애 베고도 농사일 다 했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버텼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댁은 기뻐했습니다. 아들이야, 아들.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웃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순이는 지쳐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순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손자만 봤습니다. 산후조리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애 우유 끓여. 애 기저귀 갈아. 밥 해야지. 지시가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게 며느리 삶이구나. 받아들였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시댁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딸이래. 시어머니는 시큰둥했습니다. 뭐 하나 있으니까 괜찮지. 출산 후였습니다. 아무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상철도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습니다. 순이는 혼자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나는 뭐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기계 같았습니다. 3년, 4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순이는 육아와 집안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했습니다. 순이야, 이것 좀 해. 순이야, 저것 좀 가져와. 하루 종일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이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왼쪽이 마비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누가 엄마를 모시지? 시누이 미숙이 물었습니다. 내가 모시지 뭐.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형수님이 모시는 거지. 상민이 거들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간병이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습니다. 식사 보조, 화장실 동행, 옷 갈아입히기. 모든 걸 순이가 했습니다. 순이야, 물 좀. 네, 어머님. 순이야, 베개 좀 올려줘. 네. 밤낮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챙겨야 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했습니다. 순이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자신이 보였습니다. 나 이제 45인데 젊음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른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걷지는 못했습니다. 휠체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님. 고맙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다른 며느리 같았으면.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순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순이야, 미안한데. 순이야, 괜찮으면. 예전의 명령조가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어머님도 사람이시구나.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막 15년의 간병과 숨겨진 통장. 세월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나이 80이 됐습니다. 순이는 45에서 55이 됐습니다. 간병한 지 15년째였습니다. 허리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수술하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순이는 거절했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을 누가 들까요? 자신이 쓰러지면 안 됐습니다.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아들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둘 다 집을 잘 안 왔습니다. 바빴습니다. 순이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애들이 집에 뭐하러 있어. 남편 상철은 은행 부지점장이 됐습니다. 승진했습니다. 바빠졌습니다.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술 약속도 많아졌습니다. 순이는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님. 이리 와서 앉아봐. 순이는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내가 할 말이 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순이는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나는 너한테 미안하다. 네.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고생만 시켰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야, 고생했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숙이도 상민이도 엄마 간병 안 해. 다 핑계대고 안 와. 너만 묵묵히 해줬어. 순이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순이야. 네. 내가 죽으면. 무슨 말씀을. 순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들어봐. 시어머니는 차분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통장 하나 있어. 통장이요? 응, 너 명의로 돼 있어. 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명의요? 그래. 얼마나? 많아.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머님, 다른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당부했습니다. 특히 미숙이한테. 저 애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다, 순이야. 시어머니는 순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만 믿는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자기 명의 통장. 얼마나 있을까?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1000만 원. 순이는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10억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이는 더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시누이 미숙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딸. 시어머니는 반가워했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미숙이 순이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형님. 오랜만이에요. 엄마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좋아 보이네. 미숙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형수님이 잘 모시나 봐요.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순이가 없었으면 난 진작 죽었어. 에이, 무슨 말씀을. 미숙은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상철, 순이, 미숙, 상민 부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미숙이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래, 고맙다. 오래오래 사세요. 상민도 거들었습니다. 식사 후였습니다. 시누이들이 시어머니 방에 모였습니다. 순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재산 정리 안 하셨어요?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이 집도 있고 은행 예금도 있잖아요. 아, 그거.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아직 안 썼어. 시어머니는 잘라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미리 정리해 두셔야죠. 왜?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냥 정리해 두시는 게. 나중에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형님이 재산을 노리는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네, 어머님. 오늘 미숙이 말 들었지? 네. 저 애가 재산 눈독 들이고 있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민이도 마찬가지야. 나 죽으면 통장 찾아서 난리 날 거야.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 시어머니는 순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통장은 절대 말하지 마. 네. 내가 죽고 나서 찾아. 알겠습니다. 은행 이름이랑 계좌번호. 시어머니는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여기 적어뒀어. 순이는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건 숨겨둬. 네, 어머님.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평생 고생했잖아. 어머님.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살아.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직 오래 사셔야죠. 아니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알아. 내 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런 말씀 마세요. 순이야, 들어. 시어머니는 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내가 뭘. 미숙이랑 상민이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분명 너한테 덤빌 거야.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당부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마. 그 돈은 내 거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 위험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이는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밤낮으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간병인도 쓰지 않았습니다. 직접 돌봤습니다. 시누이들은 가끔 들렀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시네요. 괜찮아요. 우리는 일이 있어서.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금방 돌아갔습니다. 순이 혼자 남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순이야.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순이는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괜찮아요, 어머님. 내가 너한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순이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장 꼭 찾아. 어머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얼마 안 남았어. 아니에요. 순이야, 들어. 시어머니는 힘을 내서 말했습니다. 절대. 미숙이한테 넘기지 마. 네, 어머님. 약속. 약속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안도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님. 순이는 울부짖었습니다. 15년을 함께 보낸 시어머니였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이제 떠나버렸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산막 장례식장의 냉정한 현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상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 상철 옆이었습니다. 시누이 미숙도 있었습니다. 시동생 상민 부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조문객이 떠난 후였습니다. 미숙이 상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 통장 어디 있어? 통장? 은행 통장 말이야. 집에 있겠지. 나 못 봤는데.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집 뒤졌어? 상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당연히 봐야지. 야, 아직 장례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한다고. 미숙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잖아. 상민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통장이랑 보험증서 다 찾아야지. 순이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얘기였습니다. 형수님은 뭐 아는 거 없어? 미숙이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정말? 네. 엄마랑 제일 오래 있었잖아.
미숙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재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다 돌아간 후였습니다. 미숙이 상철과 상민을 불렀습니다. 오빠, 상민아. 왜?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셋이 따로 모였습니다. 순이는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집만 해도 10억은 넘잖아. 그리고 아빠 보험금도 있었고, 은행 적금도 있을 거고. 상민이 계산했습니다. 총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미숙이 말했습니다. 3등분하면 각자 5억씩. 그래. 상철은 조용했습니다. 오빠는 왜 말이 없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뭐가? 이런 얘기. 상철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엄마 장례도 안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해야 한다니까.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하면 복잡해져. 그래도 오빤 형수 편만 들어. 미숙은 비꼬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수가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 숨기긴 뭘 숨겨. 엄마랑 제일 오래 있었잖아. 그건 순이가 간병을 해서 그런 거고. 상철은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숙은 책상을 쳤습니다. 15년이나 간병했으면 엄마가 뭔가 줬을 수도 있잖아. 상민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형수님한테 물어봐야 해. 순이는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시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 준비를 했습니다. 관을 옮기기 전이었습니다. 미숙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해요. 네. 둘이 따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이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해요. 미숙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엄마가 형수님한테 뭔가 안 줬어요? 아니요. 정말? 네. 거짓말 같은데. 미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요? 무슨 말씀을? 15년 간병했으면 뭔가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순이는 침묵했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 할 말이 없어서요. 역시 뭔가 있구나.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당장 말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형수님, 이러지 마요. 우리도 엄마 자식이에요. 알아요. 그럼 똑같이 나눠야죠. 형수님만 독차지하면 안 돼요.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상철이 왔습니다. 야, 미숙아. 오빠, 형수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만해. 안 그만해. 남매가 다퉜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발인은 어수선하게 치러졌습니다. 장지로 향했습니다. 하관을 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땅에 묻혔습니다.
순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영영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없었습니다. 휠체어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순이는 휠체어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또 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 또 모였습니다. 오빠, 이제 통장 찾아보자. 미숙이 말했습니다. 내일 하면 안 돼. 안 돼, 오늘 해야 해.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장을 뒤졌습니다. 책상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봤습니다. 통장이 몇 개 나왔습니다. 있다.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 이것밖에 없어. 상민이 놀랐습니다. 다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500만 원, 100만 원. 이것밖에 없네. 모두 합쳐도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이것밖에 없을 리가 없어. 분명 어딘가 더 있어. 집을 더 뒤졌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수. 미숙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모르는 거 맞아? 네,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순이는 담담했습니다.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상해. 미숙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순이를 봤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텐데. 사흘 후였습니다. 사무제를 지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났습니다. 시누이들은 돌아갔습니다. 우리 연락할게요. 네. 통장 더 나오면 꼭 알려줘요. 알겠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숨겨뒀던 메모지였습니다.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순이는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이는 은행에 갔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은행이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통장 조회 좀.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계좌번호를 말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아, 이 계좌.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특별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계좌는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고액 예금 계좌입니다. 고액이요? 네, 잔액이. 지점장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순이는 숫자를 봤습니다. 10억 3천만 원. 말이 안 나왔습니다. 10억. 네, 10억 3천만 원입니다. 순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게
제 명이라고요? 네, 고객님 명에 맞습니다. 언제? 3년 전에 개설됐습니다. 지점장이 설명했습니다. 원 예금주는 김복수 님이시고요. 명의 변경은 3년 전에 하셨습니다. 수익자는 고객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이걸 언제 찾을 수 있나요? 사망 확인 후 바로 가능합니다. 사망 진단서 있으세요? 네, 여기. 사망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 인출 가능하십니다. 순이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억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다시 봐도 10억이었습니다. 어머님, 눈물이 났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이야, 이제는 내 인생 살아. 그 말이 들렸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막 선택의 시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숨겼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지? 혼자 가져야 하나? 시누이들한테 나눠줘야 하나?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이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나 미숙이에요. 네, 형님. 통장 더 안 나왔어요? 네, 없어요. 정말요? 네.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하네. 엄마가 그것밖에 없을 리가. 잘 모르겠어요. 형수님, 혹시 뭐 숨기는 거 아니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요? 네. 그럼 됐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겨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 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응? 나 할 얘기가 있어.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말해야겠다고. 적어도 남편에게는. 뭔데? 사실은. 순이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상철이 통장을 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10억. 응. 어디서 난 거야? 어머님이 내 명의로 만들어주셨어. 상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 3년 전에. 왜 지금 말해?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응. 너한테 이걸. 미숙이 형님이랑 상민이한테는. 순이가 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상철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말하면.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난리 날 거야. 그렇겠지. 특히 미숙이가. 응. 엄마가 왜 너한테만 줬는지 알겠어. 상철이 말했습니다. 15년을 간병했잖아. 그래도 미숙이랑 상민이는 뭐 했어?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병문안도 잘 안 왔잖아.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자식이야. 상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잘 아셨겠지. 누가 진짜 자식 같은 사람인지.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는. 상철이 순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편이야. 엄마 뜻대로 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시누이들한테 말하지 않기로.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숙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집에 계세요? 형님, 갑자기 왜? 들어가도 돼요? 네.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수님. 네. 솔직히 말해요.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한테 뭔가 받았죠? 은행에 알아봤어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명의 계좌 다 조회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큰돈이 옮겨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형수님 명의로 간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순이는 침묵했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 역시 맞구나. 미숙은 확신했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형님. 말해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차피 들킬 거였구나. 10억.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10억이요. 미숙은 얼어붙었습니다. 10억? 네. 엄마가 형수한테 10억을 줬다고요.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미숙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형님. 나는, 상민이는, 우리는 친자식인데. 미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는 며느리잖아요. 왜 며느리가 10억을 받아요?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순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15년 간병했으니까 주신 거예요. 순이는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형님은 뭐 했어요? 상민이는 병문안이나 제대로 왔어요.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15년을 하루도 안 쉬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수발 들었어요. 밥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허리는 이미 망가졌어요. 디스크 수술도 못 받았어요. 어머님 돌봐야 하니까. 미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순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오셨어요? 어머님 생신에도 안 오셨잖아요. 그건 이제 와서 돈 타령이에요. 순이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식한테 최소한의 상속분이. 어머님이 제 명의로 바꿔주신 거예요.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변호사한테 확인했어요. 미숙은 분노했습니다. 형수,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그러세요. 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기로. 미숙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두고 봐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상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누나한테 들었어요. 형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상민 씨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우리도 자식인데.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숙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청구.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순이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오막 법정 다툼과 진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미숙과 상민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만 준 것은 부당합니다. 친자식들의 유류분을 침해했습니다.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판사가 듣고 있습니다. 순이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생전 증여로 명의가 이미 변경됐습니다. 3년 전에 적법하게 처리됐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고 측은 15년간 간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간병 기록에는 순이 이름만 가득했습니다. 보호자란에도 순이었습니다. 면회 기록도 제출됐습니다. 원고 미숙 씨는 1년에 평균 4번 방문했습니다. 원고 상민 씨는 1년에 평균 3번 방문했습니다. 반면 피고 순이 씨는 변호사가 강조했습니다. 5,473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간병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민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신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순이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증인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를 돌봤던 간호사였습니다. 증인 선서하십시오. 간호사가 선서했습니다. 고인 김복순 씨의 간병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간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0년간 김복순 환자분을 봤습니다. 그동안 항상 옆에 계신 분이 며느리 순이 씨였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계셨습니다. 딸과 아들분들은. 간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거의 오시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잠깐 들르시는 정도였습니다. 미숙이 변호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미숙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그래도 자식들은 병원비를 보냈을 겁니다. 아니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도 전부 며느리 순이 씨가 내셨습니다. 남편분 월급으로요. 법정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순이만이 내 진짜 가족이라고요. 자식들은 나를 버렸다고요.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증거 자료 있습니까? 네. 순이 측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육성 녹음입니다. 허가하십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김복순입니다. 오늘 이 녹음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후를 대비해서입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재산 10억 3천만 원은 며느리 순이에게 전부 줍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15년간 나를 돌본 사람은 순이뿐입니다. 내 친자식 미숙이와 상민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외면했습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보냈습니다. 면회도 거의 안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마련 자금까지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이미 썼습니다. 하지만 순이에게는 준 게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만 시켰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집 와서 내 시중만 들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순이야, 이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미수가, 상민아, 너희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부끄러워해라. 엄마는 너희가 자랑스럽지 않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미숙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상민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생전 증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인의 의사 또한 명확합니다. 피고 순이 씨의 15년 간병은 충분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순이가 이긴 것입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숙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형수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순이가 놀라서 부축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엄마한테 못된 딸이었어요. 상민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순이는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형수님, 저도 미안해요. 순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은 우리가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걸 원하셨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형수님은 그 돈을 제가 뭔가 해볼게요. 순이는 이미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일을요. 6막 10억의 진짜 의미.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10억 3천 중에서 3억을 떼어놨습니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김복순 간병인 지원재단.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거동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간병비를 지원했습니다. 간병용품도 지원했습니다.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소식이 퍼졌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10억 유산 받은 며느리 재단 설립.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돈은 혼자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숙이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기사 봤어요. 네. 정말 존경스러워요. 미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형수님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어요. 고마워요, 형님. 제가 재단에 기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건 아니지만. 미숙은 3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상민도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재단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도 10년째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힘들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순이는 그들을 안아줬습니다. 저도 같은 길을 걸었어요. 힘내세요. 여기서 조금이나마 쉬어가세요.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10억의 진짜 의미를.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보상이 온다. 하지만 그 보상을 혼자 갖지 마라. 나눠라. 그래야 진짜 행복이다. 나머지 7억 3천은 어떻게 했을까요? 2억은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2억은 아이들 미래를 위해 남겨뒀습니다. 3억은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먼저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15년 만에 제대로 된 치료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3달 재활하시면 완전히 좋아지실 거예요.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서서히 몸이 회복됐습니다. 허리가 펴졌습니다. 걸을 때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아파.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야. 상철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제는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그래. 나머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재단 건물 1층이었습니다. 복순이네 쉼터. 간판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간병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커피값도 싸게 받았습니다. 5천 원이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사람에게는 무료로 줬습니다. 힘드시죠?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견디다 보면 끝이 와요. 순이는 그들의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10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재단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카페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의미 있게 쓰고 있어서였습니다. 에필로그 10억이 남긴 것. 지금은 2026년입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순이는 57이 됐습니다. 복순이네 쉼터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간병하는 딸이 커피를 마십니다. 간병하는 아들이 책을 읽습니다.
간병하는 며느리가 잠깐 눈을 붙입니다. 모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쉴 수 있습니다. 순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마음속으로 물어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시어머니의 대답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 순이야. 문이 열립니다. 미숙이 들어옵니다. 형수님 계세요? 형님, 어서 오세요. 오늘 재단 이사회죠? 네, 삼시예요. 미숙도 재단 이사가 됐습니다. 늦었지만 어머니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요즘 지원 신청이 많이 늘었대요. 그래요? 네, 형수님 덕분이에요. 미숙은 순이를 봅니다. 진심 어린 눈빛입니다. 엄마가 정말 잘 보셨어요. 형수님이 진짜 딸이었어요. 순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고마워요, 형님. 제가 고맙죠. 엄마를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왔어? 응. 오늘은 내가 해봤어. 상철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순이는 웃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고생했잖아. 이제는 내가 해줄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입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하지만 행복합니다. 여보. 응. 우리 행복하지? 순이가 묻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10억이 있어서? 아니, 당신이 있어서. 상철은 순이 손을 잡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야. 당신이 그걸 의미 있게 만든 거지. 순이는 눈물이 납니다. 고마워. 식사 후입니다. 순이는 시어머니 사진 앞에 앉습니다. 매일 저녁 하는 일입니다. 어머님,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을 도왔어요. 어머님 이름으로요. 사진 속 시어머니가 웃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입니다. 어머님이 주신 10억.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혼자 쓰지 않고 나누고 있어요. 그게 어머님 뜻이었죠. 바람이 불어옵니다. 커튼이 살랑입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저를 믿어주셔서요.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요. 순이는 절을 합니다. 깊은 절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순이는 침대에 눕습니다. 편안합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10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살고 있어서입니다. 의미 있게 살고 있어서입니다. 창밖에 달이 떠 있습니다. 둥근 보름달입니다. 순이는 달을 봅니다.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자요, 어머님. 작게 속삭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 평화로운 얼굴로 그렇게 잠이 듭니다. 10억을 받은 며느리. 그 며느리가 10억으로 한 일.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돈의 가치는 금액이 아니다. 어떻게 쓰느냐다. 순이 씨가 그걸 보여줬다. 김복순 간병인 지원재단.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500명 이상을 돕습니다. 간병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복순이네 쉼터. 지금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친 간병인들이 쉬어갑니다. 커피 한 잔과 따뜻한 위로를 받아갑니다. 시어머니 김복순의 이름으로, 며느리 순이의 손길로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10억이 만든 기적, 사랑이 만든 기적, 그리고 한 며느리의 선택이 만든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